네, 시장의 변화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수 자체는 일단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1.2% 조금 더 상승폭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 남은 오후장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 다음 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엠베인골드 김흥태 매니저 만나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어제 이 시간하고는 저희가 이제 표정 자체가 좀 다르게 시장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일비하는 건 아닌지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게 올라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이 시장. 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 분위기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어제와 좀 사뭇 다른 분위기 네. 속으로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불편한 좀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발이요. 네. 이 긍정의 한 발입니까? 아니면 좀 몸살해야 되는 부정의 한 발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긍정의 한 발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몸살이어야 되는 한 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크게 시장에서는 국내장에서는 악재는 없습니다. 그럼 다행스러운 거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금리가 50bp를 인하하면서 하루 좀 늦게 뉴욕 증시가 상승 플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내장들도 마찬가지로 그 한 발 좀 늦게 해서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지 않고 선물만 사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면은 야당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3년 정도 유예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서 아직 한 발이 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에서는 뭐 추격 매수라든지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는 거는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한 발인데 저희는 조금은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일정 매매. 어떤 기법일까요? 네, 일정 매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부에 대한 일정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던 종목 테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선침해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일정 관련돼서 한번 주가가 한번 움직일 때 그때 수익을 좀 챙겨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뭐 3년 동안 91억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일정을 좀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발맞춰가지고 오늘부터 조금 선침해 전략으로서 대응하면은 월요일이라든지 또는 화요일 날 또 수익을 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워낙에 또 시장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매수하면서 일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들이 도출이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종목 공개 시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섹터 이야기까지 한번 폭넓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기술부터 한번 가볼 텐데 자, 이 종목 9월 4일에 저희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6%가량의 수익을 내면서 1차 목표가 2,500원은 달성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회에 혹시 비중을 늘린다거나 뭐 추가적인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기술은 원전 관련된 수혜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원전에 대한 수혜주로서 보고 있다 보니까는 어제도 이제 원전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혜를 보고 있으니까는 비중은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이와 같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는 같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에서 뭐 어차피 목표가가 2,5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2차 목표가는 2,800원 정도 잡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다음 주 일정까지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는 그 점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극대화, 우리 기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종목은 수주 소식이 있어서 오늘 좀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튼이죠. 신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21%대까지 오르기도 했고 우리 기준으로는 한 21% 수익률인데요. 추가 전략 어떻게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매도 전략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보유하자. 싶습니다. 어차피 이 제일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관련된 전력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도 이슈가 나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이 앞으로 2030년도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슈퍼사이클 진입이라고도 다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는 매도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유지한 상태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달러는 지금 자리에서 10,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지금 자리 뭐 9,000원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차적으로 11,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호흡, 제일일렉트릭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전략 기억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로 한번 가볼게요. 제약바이오가 반도체 부진을 어느 정도 메꿔준다라는 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리가켄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30% 수익이고요. 2차 목표가였던 10만 원도 달성한 상황이에요. 오늘 신고가 4거래일 연속 상승, 수급까지 붙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럼요. 리가켄 바이오가 대단합니다. 네. 어제는 에이프릴 바이오였고요. 오늘은 또 리가켄 바이오가 이렇게 하루 걸러서 순환매적으로 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올라왔으니까는 이제 다음 주면 또 ABA 바이오가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측면과 또 순환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순환매가 이렇게 돌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섹터들로서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시했던 2차 목표가 10만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3차 목표가를 좀 더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3차 목표가 11만 원 넘어가는 거를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또 한번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9월달 시장이 9월 초에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주도 섹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로 보이니까요. 9월달뿐만 아니라 11월달까지도 아무래도 면역 암흑해가 있기 때문에 그와 일정에 관련된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도 한참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페론도 혹시 갈 자리에 더 남아있을까요? 어제 상한가 터치 안 했을 때 저희가 이야기하기로 네. 상한가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갔죠. 네. 오늘 일단은 3,900원 목표가를 달성하고 4,000원까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자리는 좀 매도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2차 목표가 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지금 자리를 욕심부려서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비중이 편성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비중을 줄이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어쨌든 샤페론이야 뭐 비만 치료제도 가지고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알레르기성 치료제를 또 같이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는 좀 조금 더 충분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미 한번 오늘 조정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 세론으로서 물량이 좀 차익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3,800원에서 3,600원 정도까지만 입절 라인 잡아놓고 2차 목표가 4,500원 조금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어차피 지금 오늘도 금요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은 대부분 좀 수익을 챙겨놓고 주말을 좀 가볍게 보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리가켄바이오, 샤페론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첫 번째 공략주부터 열어볼게요. 자, 장중에 한국가스공사가 갑자기 거래 대금이 붙어서 대왕굴에 다시 한번 가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오늘 그 안에서 선택이 되죠. GS글로벌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요? 네, GS글로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 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아마 지난주에서도 대왕고래 관련주로서 화성밸브를 한번 편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서 이제 GS글로벌을 좀 편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왕고래 2차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24일인가요? 그때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소식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는 게 그 민간 기업으로 처음으로 참여했던 기업이 GS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 부가적인 설명보다는요. 일단 동해 심해가스전에 대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업으로서 수혜를 먼저 받을 거라 보여지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그 전에 한번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거고 이미 한번 오늘 한국가스공사라든지 GS글로벌, 뭐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한번 눈치를 주면서 부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면은 월요일장이나 또는 화요일장에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4,800원, 직전 고점 넘어가는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700원 잡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자리가 좀 고점이라고 높다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해도 괜찮으니까는
대응하시면 좋겠고, 물론 다음 주에 일정 부분에서도 한번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안 나오더라도 11월에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줄을 보고 일정 관련해서 저희가 매매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앞서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첫 번째 종목이 GS 글로벌이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공개되면서 주가를 한번 또 끌어올려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4,800원, 손절 라인은 3,7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일정하고 연관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 테슬라발 훈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로보택시 모멘텀도 있고 테슬라가 간밤에 이 때문에 급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꿈틀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종목 바로 공개할까요? 슈어소프트테크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올라서 2차 전지가 간다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자율주행 뭐 이런 매력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제와 이틀 전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도가 좀 좋았어요. 아무래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도 남아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로보택시를 계속적으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서 뭐 지나갈 때마다 눈을 못 뗀다라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와 관련된 일정 부분에서는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 슈어소프트테크도 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국내 유일하게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를 시험 검증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라는 게 아무래도 고위험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한 거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시스템인데 국내 유일하게 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 고위험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잡아줄 수 있는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엔진 부품 이런 조금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슈어소프트테크는 로보택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목표도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뉴스케어 파워에 대한 SMR에 대한 검증 사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똑같이 한번 검증 사업에 한번 참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전하고도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테슬라에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정에 맞춰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슈어소프트테크만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서 또 양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한번 진입해도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5,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그 일정과 함께 자율주행 쪽에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 그 시세를 노려보자. 슈어소프트테크가 자율주행 안에서도 혼자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한다면 수익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분석이었습니다. 가격도 기억하시죠? 목표가는 5,700원, 손절 라인은 4,500원이었는데요. 다만 주가가 한 1년 정도 좁은 박스권 안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걸 돌파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우상향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전 고점은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지금 자리도 지난 8월 초에서 급등장 나왔을 때 한번 바닥권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도 장기 이평선 241선 이평선 부분들도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가볍게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이 유통 물량이 워낙에 또 가볍기 때문에요. 한번 급등했을 때 20% 정도 급등하는 네. 좋은 기업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돌파를 기대하면서 오늘 편입 그리고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종목 편입했습니다. 일정하고 관련해서 이 스케줄 측면에서 볼만한 종목들이었고요. GS 글로벌, 대왕고래 관련한 모멘텀 다음 주 기다려보고요. 슈어소프트테크는 테슬라발 훈풍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또 공유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될까요? 네이트 녹색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매일 아침 시황에 대해서 이슈라든지 종목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공유하고 수 있으니까는 발빠른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또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지난 추석 연휴간에는 무료 방송을 못했는데 이번 주 주말간에는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링크들은 밴드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큰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자, 일단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자가 0.9%, 1% 안팎의 상승률을 유지, SK하이닉스는 3.2%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향방 하나만 더 볼까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중심의 거래소 매수 유입되는 게 특징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온다라는 거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다음 주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